예,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투석혈관센터 외과 정의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시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투석이 필요한 환자분들 또한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혈액 투석은 근데 이제 일반 혈관으로는 할 수는 없고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많은 양의 혈액이 오고 갈 수 있는 이제 투석혈관 확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투석혈관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술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장내과 의사는 아니지만 간추려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의 정수기라 불리는 신장은 인체의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해주고 또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의 산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혈당 및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게 되면서 그동안 증상이 경미하거나 혹은 환자분들이 그 증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이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을 때는 이미 신장의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손상된 신장은 다시 원인 교정을 했을 때 회복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만성적으로 신장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장내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치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의 기능이 90% 이상 손상이 되고 또 사고체 여과율이 이제 15% 미만으로 약 3개월 이상 그러한 상태가 지속이 됐을 때 말기 콩팥병 혹은 말기 신부전이라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분들은 이제 신장 대체요법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대체요법은 크게 혈액투석, 그리고 복막투석, 그리고 신이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혈액투석, 그리고 혈액투석을 위한 투석혈관에 대해서 조금 집중도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혈액투석은 체내의 혈관에서 혈액이 투석기로 옮겨지게 되고 투석기에서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 제거된 혈액이 다시 우리 체내에 있는 혈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각 투석할 때마다 3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분당 200ml 이상의 혈액량이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초 혈관에서는 사실 불가능해서 투석 혈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혈액을 투석하는 환자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투석 혈관이 곧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는 시술을 통해서 카테터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술을 통해서 동정맥류를 형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테터는 중심 정맥에 관을 삽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카테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어서 장기간 유치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임시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만성 신부전 환자분이 지속적인 투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동정맥류 형성 혹은 동정맥류 조성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정맥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수술법에는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환자분의 동맥과 환자분의 정맥을 직접 연결해주는 자가혈관 수술법이 있고, 또 환자분의 동맥과 조금 떨어져 있는 정맥을 그 사이에 다리 연결해 주듯이 체내에 삽입할 수 있는 인조혈관을 넣어서 연결해 주는 인조혈관 수술법이 있습니다. 자가혈관 수술법은 동정맥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문합 부위가 한 군데만 생기게 되고요. 인조혈관 수술법은 동맥과 연결하는 부위 한 군데, 그리고 정맥과 연결해야 하는 부위 한 군데에서 총 2군데의 문합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수술은 대부분 국소마취에서 진행 가능하지만 가끔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전신마취로도 가능합니다. 부분마취로 수술을 하게 되면 입원하실 필요 없이 수술하는 당일날 내원하셔서 부분마취로 수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 이후에 환자분 특별한 회복 시간 필요 없이 바로 퇴원 가능하십니다. 자가혈관 수술은 손목이나
팔꿈치에 있는 이제 환자분의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게 되고, 문 앞 부위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 군데만 생기게 되고요. 상처는 한 3에서 5cm 정도의 절개면이 생기게 됩니다. 수술 시에는 환자분의 동맥과 정맥을 측면과 측면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동맥의 측면과 아니면 정맥의 말단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조혈관 수술법은 이제 환자분의 혈관이 가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환자분의 동맥과 정맥 사이를 인조혈관을 삽입하여 연결해주는 방법이고, 문 앞 부위는 2군데가 생기게 되고 절개면 또한 2군데가 생길 수 있고요. 상처의 크기는 한 2에서 3cm 정도 생기게 됩니다. 자가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는 감염 위험이 낮고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고령 환자나 당뇨 환자 중에 혈관이 가늘고 또 혈관이 잘 커지지 않는 분들은 이제 성숙이 실패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인조혈관은 혈관 성숙은 빠르지만 감염 위험이 자가혈관보다 조금 높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요. 또 사용 기간이 자가혈관보다는 짧다라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혈액투석 환자에게는 이 투석혈관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투석혈관을 조정한 후에는 한 달여 기간의 성숙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팔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당 팔에 혈압을 재거나 주사를 삽입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손목을 조이는 옷, 장신구, 팔베개 하는 등 팔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투석을 하시다 보면 그 투석혈관에 굵은 바늘로 천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혈관에 협착이 생기거나 혈전이 끼거나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투석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혈관 성형술과 같은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이 개통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재수술을 하거나 새로운 부위에 다시 형성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석혈관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셔서 초음파 검사 및 신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대략 3에서 6개월 기간 내에 한 번씩 내원하시면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고, 혹은 생겼더라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동정맥류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앞서 짧게 언급했듯이 카테터 삽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복막투석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복막투석은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테터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고, 그리고 중심정맥이 좁아지는 것을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임시로 응급으로 투석을 유지해야 할 때 단기간으로 사용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복막 내에 카테터를 삽입해야 하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카테터를 통해서 수분 및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는데, 집에서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투석의 효과가 혈액투석만큼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 또한 도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서 감염이 잘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복막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또한 투석의 효과가 더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의 상완 동맥을 흉곽 내에 있는 홀 정맥과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최신 치료법으로는 슈퍼히어로라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환자분이 의료진과 반드시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고, 그 의료진도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여러 분과가 서로 함께 상의해서 환자분에게 가장 좋은 투석혈관로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 병원에서는 슈퍼히어로라는 최신 치료를 도입했는데요. 이 치료법은 환자 목 부위에 있는 내경정맥을 천자한 뒤에 카테터를 상대 정맥을 지나서 심장 우심방에 위치시키게 되고요. 카테터의 반대측을 환자분의 동측 상완동맥과 인조혈관을 통해 연결하는 최신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는 중심정맥 협착이 있거나 이미 다수의 동정맥류 형성술을 시도했음에도 투석혈관의 기능이 안 되는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저혈관임에도 정맥 문합 부위가 없으며 카테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감염 위험성도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석혈관과 그리고 투석혈관의 종류 중에 동정맥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이 투석 치료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혈관 접근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당차병원 투석혈관센터는 만성심부전 환자의 투석혈관 치료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 신장내과, 외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교수가 협업하여 하나의 센터에서 상시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는 당일 시술, 당일 입원, 그리고 당일 투석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센터에서 환자의 치료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 및 수술이 가능합니다. 많은 중증의 환자분들이 오랜 시간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